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 라고 천명한 글로벌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요, 매출의 1%를 따로 빼서 지구세라고 하고요. 이거를 지역의 환경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 도철거운동 같은 국내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세를 활용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기업을 소유한 총수일가는요, 자신들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를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등을 통해서 이 단체가 환경운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업, 바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파타고니아입니다. 왜 기업이 환경운동을 하지?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 무슨 환경운동에 진심이겠어. 그럴듯한 이미지나 얻으려는 속셈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지금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는요, 이본 쉬나드라는 1938년생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고 학교 적응도 잘 못했대요. 대신에 호수에서 낚시하고 토끼 사냥하고 야생매 길들이고 무엇보다도 암벽 타기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등반가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인수봉, 그 암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1960년대 초에 20대였던 이본 쉬나드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국의 암벽 등반가들하고 친구가 돼서 인수봉을 등반합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이본 쉬나드가 개척한 인수봉의 쉬나드 A, 쉬나드 B끼리 아주 유명합니다. 암벽 등반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비에도 진심이었어요. 쉬나드는요, 군에 입대하기 전 미국에 있을 때도 직접 등반 장비를 만들려고 대장간 1을 배웠어요. 직접 대장간을 차릴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등반 장비들이 다 유럽산이었거든요. 특히 암벽 등반에는 피톤이라고 하는 못이 필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벽을 타다 보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바위 틈에 해머를 이용해서 이 못, 피톤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리 같은 걸 걸어가지고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럽산 피톤은 연철로 돼 있어서 한번 이제 박아버리면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만에서 피톤을 뽑으려고 하면 못의 머리가 부서져가지고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못이 그대로 남게 되고 다른 등반가들도 그 피톤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벽마다 등반가들이 박아놓은 피톤들, 못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 피톤을 뽑아가지고 다시 쓰도록 하면 어떨까? 피톤을 좀 강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이본 쉬나드가 자신이 직접 크롬 몰리브된 강철을 이용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못, 피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구입해서 쓰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 장비를 만들고 4월과 7월에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요세미티에서 암벽 타기를 하고, 한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열기를 피해서 캐나다의 로키 산맥,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등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장이 나왔고 1960년대 초에 이제 한국으로 파병이 된 거죠. 주한미군에 근무하면서 암벽 등반 취미를 계속 이어나갔던 이본 쉬나드 말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명예 제대를 했다고 해요. 1964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친구들과 함께 쉬나드 이퀴먼트라는 장비 회사를 만듭니다. 당연히 강철로 만든 쉬나드의 피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매년 매출이 2배씩 증가하니까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들었던 그런 장비들을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친구들, 또 친구들의 친구들을 회사에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있을 때 함께 인수봉을 등반한 한국인 친구들 중에 선우중욱이라는 유명한 한국인 등반가가 있거든요. 이분도 같이 회사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쉬나드는 암벽 타는 자신의 생활도 계속 이어나가고요. 암벽을 타고 싶어서 장비를 만들고 어쩌다 보니 회사까지 차린 거거든요. 정말 덕업일치된 삶이죠. 아, 너무 부럽다. 그렇게 1970년에 쉬나드 이퀴먼트는 미국 최대의 장비 공급 회사가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쉬나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그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다른 바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암벽에 피톤을 박고 나면
받고 빼버리면 피톤 못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암벽에 구멍이 뚫리죠. 시나드가 하루는 자기가 좋아하는 요세미티 암벽을 계속 타다가 구멍들이 뚫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든 강철 피톤으로 인한 자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시나드가 만든 강철 피톤은 시나드 이퀴먼트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암벽을 탄 이후에 시나드는 여기 염증을 느끼고 피톤 사업을 접습니다. 피톤이 사라지면 등반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피톤을 대체할 물건들이 있던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데 영국의 등반가들은 해머로 이 못질을 하는 대신에 손으로 끼워 넣는 초크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등반가들이 이용하던 이 초크라는 건 되게 상품이 조악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나드가 개량을 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초크를 믿지 못하는 미국의 암벽 등반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 초크를 사용해서 요세미티 암벽을 등반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미국의 등반가들도 피톤 대신에 초크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등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옷이 자꾸 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드 이퀴먼트가 이번에는 옷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질기고 무거운 천으로 등산용 옷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코디료 위천, 우리들은 골덴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바지를 만들고,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캔버스천 중에 굉장히 두꺼워서 가구 등에 사용되는 굉장히 질긴 천이 있는데, 이걸로 엉덩이 부분을 이중으로 덧대서 아주 큰 뒷주머니가 있는 반바지를 만드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인 등반가였던 아까 그 선우주곡, 등반가인 선우주곡의 아내분이 가죽을 꼬맬 때 쓰는 바늘을 이용해서 꼬매고 상품을 내놓습니다. 럭비 선수들이 입는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셔츠를 등반용 셔츠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만든 바지, 셔츠 같은 것들이 아주 고객들한테 우호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자, 이제 옷을 만드는 사업이 계속 성장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분리하면서 그럼 옷 만드는 회사 이름을 뭐로 정하지? 직원들이 토론을 하다가 남미대륙 끝쪽 안데스 산맥에 속한 파타고니아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품질 좋고 튼튼한 우류를 만들어서 험준한 안데스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파타고니아 마크 보면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미의 그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을 모델로 한 겁니다. 이 시나드 이퀴먼트가 미국 최고의 장비 회사가 된 지 3년 만인 1973년에 파타고니아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업의 중심이 장비 사업에서 의류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나드 이퀴먼트는요, 나중에 파산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이거를 직원들이 나서서 인수했고요. 그때부터 이 시나드 이퀴먼트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개의 등산 용품 회사가 됩니다. 파타고니아가 만들어진 1970년대는요, 미국에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파타고니아 본사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벤투라 강이 흘러요. 여기가 훌륭한 서핑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특히 예전에는 무지개 송어와 연어가 올라오고 아주 생태 환경이 훌륭했는데, 당시만 해도 댐 2개가 생기면서 연어가 사라지고 또 하수처리장 한 단계 정도 거친 물들이 흘러오면서 더 이상 이 강이 보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벤투라시도 이 강에 물길을 돌리고 강 입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운동가들이 등장을 해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강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뱀장어, 물뱀, 그리고 새들의 사진,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무지개 송어 수십 마리가 여전히 알을 낳으려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겠다는 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타고니아도 이 벤투라강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결국 시의 이 벤투라강 개발 계획은 무산됐고요. 파타고니아와 환경운동가들은 벤투라강의 하수처리장을 2단계, 3단계로 보완해서 더 강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로비하는 활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파타고니아는요, 동식물들의 천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소규모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를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요. 요세미티를 보호하는 환경운동도 시작하고요. 각종 댐, 철거 운동도 벌입니다. 파타고니아도 계속 성장을 해요. 해외 사무소도 늘어나고요. 또 주요 도시, 휴양지에도 소매점을 엽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요. 근데 회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소규모 직원들이 있을 때는 리더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직원들도 이해하고 또 협력사들도, 그리고 공급업체들도 이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신뢰에 기반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파타고니아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신뢰에 기반한 사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량 제품을 만든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또 전문성이 없는 레저 영역으로 상품을 또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게 잘 안 팔려서 재고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1991년 7월에 파타고니아는요, 직원의 20%인 120명을 해고하게 이릅니다. 당시 120명을 해고하는 건 이분 신하들한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이 직원들이 다 자기의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의 가족들이었거든요. 이 대규모 해고 직후에 이본 신하드와 임직원들이 실제로 진짜 파타고니아 산을 올랐고요.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제어되지 않은 성장이 지금까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던 가치관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파타고니아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게 돼요. 그때 정한 몇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만 한다. 제품의 품질에 최대한 관심을 쏟는다.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건 우리의 기업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직원들과 지역사회,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포함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보편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 우리 사업 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에게 총 매출액의 1% 혹은 연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 세금의 모든 수익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운동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임직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운동, 전국적 캠페인 활동을 직접 참여하거나 금전을 통해 지원하는 일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파타고니아 제품의 디자인에 반영이 되고요. 경영, 유통, 마케팅 철학에도 반영이 됩니다. 옷을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지퍼 같은 거 고장나면 어떤 업체의 옷들은 옷 전체를 아예 분해하다시피 해야 지퍼를 겨우 간신히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옷 전체를 분해하지 않아도 지퍼를 실과 바늘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로즈 마카리오라고 이분 시나드에 의해서 이 파타고니아의 CEO로 임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소비 관행을 뒤집어야 된다. 지구에 새로운 짐을 안기기보다는 수선하도록 하자. 급진적인 변화가 실과 바늘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요, 파타고니아가 자신들이 만드는 의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요. 삶, 마, 레이온, 면, 폴리에스테르, 모, 나일론 이런 천들을 다 분석을 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면 같은 경우는 목화를 사용하잖아요. 당시 분석에 따르면 면을 만드는 목화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22.5%, 농약의 10%가 다 이 목화 재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평가 이후에 파타고니아는 1996년부터 모든 면직 의류를 유기농 목화로부터 만든 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기농 목화 농부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요. 그리고 특정 제초제에 반응하는 유전자 조작 목화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플리스 재킷을 이 재활용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들기도 하고요. 파타고니아는 도급업체나 공급업체를 고를 때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이 회사의 경영진이 정직한지, 그리고 적절한 기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공장이 파타고니아의 품질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궁합이 잘 맞는 소수의 공급업체 그리고 도급업체와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할 때 공급망을 다양하게 구축을 해야지 한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요, 소수의 공급업체와 도급업체에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가 도급업체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더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본 시나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사 역시 우리가 그 회사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 회사도 우리에게 의존할 테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이 되고요. 그들에게 좋은 건 곧 우리에게도 좋은 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 환경에 대한 책임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협력업체, 공급업체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요, 주식시장에 공개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가족기업이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윤이 목적인 주주들한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철학으로 파타고니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2022년에 파타고니아의 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를 신탁회사에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 100%는요,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합니다. 이 신탁회사를 통해서 파타고니아는 계속 경영 철학, 가치관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파타고니아의 사업 이익은 배당금으로 환경단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환경단체는 이 돈으로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나드는요, 파타고니아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을 하니까 그걸 계속 관리하고
유지시킬 책임이 파타고니아에게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파타고니아는 물론 우리 세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는요, 파타고니아의 사명을 이렇게 바꿔요.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은 치르지 않는 자본주의 기업 모델에서 이 파타고니아는 정말 다른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그 모델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서 좀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기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